안녕하세요. 문님의 역사 이야기, 역사를 읽어드립니다. 세종에게도 아픔이 있었다. 조선 역사 500년에서 가장 빛난 세종대왕. 그가 이룬 업적이 무수히 많고 위대하다고 하여 왕 세종은 행복하기만 했을까? 왕이었던 세종과 인간으로서의 세종은 다르지 않았을까? 나는 가끔 그려본다. 빛나기만 한 세종의 아픔은 어떠했을까? 세종의 장인인 시몬은 동생이 병조판서 이강인의 보고 사건에 연루되기 한 달 전에 명나라 사신으로 길을 떠났다. 당시 시몬을 배웅하는 사대부들이 많았는데 그들의 위세가 중국의 장안성을 덮을 만큼 높았다고 전해진다. 이로 인해 심기가 불편해진 태종에게 시몬의 동생 심정이 강상인과 박습에게 이제 호령이 두 곳에서 나오게 되었으니 한 곳에서 나오는 것만 못하다 하였다 라고 말을 사사로이 하였다는 보고를 듣게 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모진 고문을 이겨내지 못하고 형인 시몬 또한 그러하다라고 허위자백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모진 고문을 이겨내지 못한 심정은 형인 시몬 또한 그리 말하였다고 허위 자백을 하게 된다. 중국 사신으로 있던 시몬은 아무것도 모르고 중국에서 돌아오던 길에 압록강을 넘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시몬의 죽음에 앞장섰던 신하들은 왕비 심씨까지 폐위를 청하게 되니 태종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태종은 시몬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외척의 세력을 건재하기 위해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이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처가가 멸문을 당하는 것을 보며 세종은 어떠했을까? 세종의 아내 소연하고는 어땠을까? 세종의 두 번째 비극이라면 며느리가 아닐까 싶다. 세종은 왕비 1명과 후궁 5명 사이에서 18명의 아들과 4명의 딸을 두었다고 한다. 그중 첫째 아들인 문종으로 세종의 적장자로서 모범생인 아들이었다. 문종은 학문을 열심히 닦는 모범생이었지만 정작 자기 가정에는 충실하지 못했다고 한다. 항상 아버지를 보필하며 과중한 업무를 하다 보니 아내에게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문종의 첫째 부인인 휘빈 김씨는 문종이 궁녀들과 친하게 지내는 걸로 질투가 심하였다. 결국 휘빈 김씨는 압승술이라는 민간요법으로 화를 누르기 시작했다. 그 술수들 중에 문종이 아끼는 궁녀의 신발을 훔쳐다가 불에 태운 후 그 죄를 문종에게 먹이려 하다 궁에서 쫓겨나게 된다. 두 번째 며느리인 세자빈 순빈 봉씨는 이보다 더 엽기적인 일을 벌인다. 문종이 아끼는 후궁이 임신을 하자 질투에 눈이 멀어 자기도 임신을 했다는 거짓을 말한다. 소연왕후에게 불려가 혼쭐이 나기도 한다. 이러한 순빈봉 씨는 결국 소쌍이라는 궁녀와 동성관계를 맺게 되고 이것이 알려지며 궁궐이 발칵 뒤집히기까지 한다. 나는 이런 일들을 볼 때면 한 지아비를 두고 다투어야만 했을 황후들이 안쓰럽다. 이혼도 쉽지 않았던 시대에 남편은 공식적인 바람을 피우고 다녔다는 것이지 않겠는가.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을 그 당시의 여성들로서는 공부 좀 했다는 똑똑한 여인들이 황후 자리에 앉아 조용히 바라만 봤다고 생각하니 안쓰럽기 그지없다. 세종의 죽음은 세종이 죽기 전 수개월 전부터 예견되어 있었다. 16년 전부터 그야말로 걸어다니던 종합병원처럼 온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던 그가 수개월 전 풍병이 재발하여 병석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세종은 잠시 건강이 좋아지자 밤늦게까지 모든 사물을 재결하기를 물을 듯 처리하였고 밤 10시경부터 병세가 급속히 악화됐다. 나는 오히려 그의 죽음이 비로소 그를 평온하게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세종의 말년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 48살 되는 1444년부터 시작된 가족의 죽음이 그를 힘들게 했다.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과
7번째 아들 평원내군이 19의 나이에 한 달 간격으로 곁을 떠나갔다. 2년 후 세종이 신살이 되던 해에 부인 소연왕후도 사망한다. 잇따르는 가족의 죽음 앞에 세종은 무너진다. 불교에 기여한 것은 이때였던 것으로 보인다. 내불당이라는 절을 궁궐 옆에 짓겠다고 강하게 고집을 부렸다. 왕과 모든 신료의 대결로 치닫는 내불당 정국은 그의 건강을 크게 악화시켰고 말년을 갈무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